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이 매달 34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 그것뿐입니다. 선생님, 전 생활비도 모자라요. 근데 왜 연금을 못 받는 거죠? 이 말 너무 자주 듣습니다. 78세 박정우 어르신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아껴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그 돈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예금의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금 1천만 원이면 연간 40만 원, 5천만 원이면 200만 원의 가상소득이 잡히는 거죠. 실제 이자는 한 푼도 안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82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사셨는데 연금 신청 중 밝혀진 사실. 돌아가신 아내가 몰래 만들어둔 통장 하나. 잔액은 3천만 원. 그 돈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게 되셨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기초연금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신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이 통장 문제로 탈락합니다. 나는 아직 50대야, 내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못 받으시면 그 부담은 결국 자녀 세대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바로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의 시혜가 아닙니다. 평생 일하고 세금 내고 자녀 키운 분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통장 관리 하나 잘못했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잃는다.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수천 건의 상담 끝에 확실한 4가지 해법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생활비 계좌 분리법. 통장에는 딱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세요. 왜 6개월이냐고요? 너무 적으면 위험하고 너무 많으면 탈락 위험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월 90만 원으로 생활하신다면 540만 원까지만 유지하세요. 72세 정미경 어르신은 3천만 원 중 48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장기예금, 의료비, 손주 증여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단 2개월 만에 수급 성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우대 장기예금 활용법. 이 상품은 65세 이상만 가입 가능하고 3년 이상 예치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재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즉,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어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단, 중도 해지는 금지. 또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니 꼭 비교하세요. 76세 윤상철 어르신은 퇴직금 4천만 원을 이렇게 분산해서 연금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손주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의료용품 투자법. 기초연금 심사에서 필수 의료용품은 자산으로 안 봅니다. 보청기, 혈압계, 당뇨 측정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등. 79세 김영수 어르신은 의료용품 구입 후 연금 수급에 성공했습니다. 보청기 덕에 가족 목소리가 다시 들려요.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번째, 현명한 증여 전략. 많은 분이 그냥 자녀 통장에 넣어주면 되죠? 라고 말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 내의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합니다. 증여는 계획적으로 서류로 해야 합니다.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손주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70세 백승호 어르신은 3년간 나누어 증여해 세금 없이 연금도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신청 3개월 전부터 준비하세요. 3개월 전 내 모든 통장을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2개월 전 장기예금 가입, 의료용품 구입 계획 세우기. 1개월 전 자산 분배 완성, 6개월치 생활비만 남기기. 신청일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등 서류 깔끔히 제출하기. 조순희 어르신은 3번 탈락 후 4번째 도전에서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이젠 약간 걱정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다음 팁도 기억하세요.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공제 가능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면 재산 평가가 줄어듭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땐 각자 예금과 계좌를 분리하세요. 이제 기초연금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뺏기는 게 아닙니다. 사후 정산만 하면 됩니다. 55세 이상, 공시가 12억 이하라면 가능하죠. 둘째, 농지연금. 시골의 땅을 담보로 월 2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받습니다. 방치된 땅이 매달 생활비가 되는 셈입니다. 셋째,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 복지시설 안내, 말벗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월 27만 30만 원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넷째, 기초생활수급 제도.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국가가 지원합니다.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살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상담해 보세요. 상담만으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아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는 복잡해서 못하겠어. 이 한마디로 매달 수십만 원, 앞으로 수천만 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꼭 지켜내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내 통장 모두 확인하기. 둘째, 생활비 계좌 따로 만들기. 셋째, 가까운 은행 방문해서 노인우대 예금 문의하기. 넷째, 필요한 의료용품 구입하기. 다섯째, 어려우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상담받기.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쉬워졌습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노후를 바꿀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의 노후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존중받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